비염 치료의 혁명.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에는 알레르기 체질, 알레르기 반응의 형원이 되는 원인 물질, 유발인자 등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들 요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원인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요거 말고? 자, 그러나 이 중에서 알레르기 체질은 일종의 유전적 경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 물질과 유발 인자를 회피하거나 환경을 조절하고 면역 치료를 하여 저항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인 물질, 유발 인자 등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증상 완화 및 알레르기 염증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의 근간을 이룹니다. 회피요법.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밝혀지면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에서 회피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 항원인 집 먼지와의 접촉은 완전히 회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 먼지의 구성성분 중에는 진드기가 주 항원이므로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집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집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25도 정도의 온도와 80% 정도의 상대 습도이며 70도 이상이나 마이너스 17도 이하에서는 살 수가 없고 상대 습도가 60% 이하로 떨어지면 번식하지 못하며 40, 50에서는 1일 이내에 사멸하므로 실내 온도를 18,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펫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소파도 가급적 천으로 된 것을 피하고 침구류는 1주 2주에 한 번씩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는 진공 청소기만을 쓰면 오히려 먼지를 비산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먼지가 가라앉은 후 물걸레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원인으로는 집 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데 집 먼지 진드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담요, 양탄자, 천으로 된 소파, 봉제 인형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집 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할 수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는 먼지가 통과할 수 없는 특수 커버로 싼 후에 천을 덮어서 사용하고 복잡한 실내 가구를 지어서 단조롭게 하며 청소할 때 구석구석 먼지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집 먼지 진드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집안의 먼지 속에서 서식하므로 집안의 먼지를 조심하면 집 먼지 진드기도 조심이 되는 셈입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화분은 멀리까지 잘 날리므로 원인 화분이 확인되더라도 집 주위에서 해당되는 식물을 제거한다거나 이사를 가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화분이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창문을 잘 닫아서 실내에 화분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들어온 화분을 제거하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 털 또는 비듬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은 회피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동물을 환자의 주위에서 완전히 제거하므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업상 동물을 다룰 수밖에 없는 수의사, 동물 실험실 종사자 등에서와 같이 원인 동물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과 접촉할 때 동물로부터 발산되는 원인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므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요법.
알레르기 비염은 자극에 의해서 코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모든 자극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찬 공기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 담배 연기, 방향제나 스프레이 등을 피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냄비 뚜껑을 닫고 환풍기를 가동시켜 냄새가 퍼지는 것을 막고 특히 태우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가습기와 공기조화기는 곰팡이가 자라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하고 벽에 습기나 차가운 곰팡이가 번식하는 곳이 없는지 잘 점검합니다. 약물요법 ARIA Allergy is Impact on Asthma에서 보고된 것이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지침입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더라도 증상은 지속적일 수도 있으며 동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 하더라도 증상은 간헐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 방식보다는 환자의 증상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알레르기 비염을 분류하였습니다. 즉 환자의 증상을 경증과 중증과 중등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간헐적, 지속적으로 나누어 4가지 범주 안에서 치료적인 접근 단계를 달리하였습니다.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세포 표면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에 히스타민과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이미 분비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반전시키는 것보다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미리 차단하는 교화가 있으므로 조기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 재채기, 콧물에는 효과를 보이나 코 막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며 비점막이 과민 상태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증상 중에는 비점막 충혈과 코 막힘보다는 재채기, 가려움증, 맑은 콧물 등의 교화가 있습니다. 감기에 의한 콧물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항클린성 양리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마다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감수성 및 반응도가 다르므로 약물의 선택 및 용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 자극제, 혈관 수축제 교감신경 자극제는 말초혈관 수축으로 비점막의 부종 및 충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며 경구 또는 전비액이나 스프레이 제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점막의 충혈 제거로 비점막 보종이 감소되어 호흡이 원활해지고 부비동에서도 점액의 배출이 용이해집니다. 급성 또는 만성의 알레르기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감염성 비염 등에 있어서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경구 용약제보다는 스프레이 또는 비점정액을 국소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